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요, 특히 18개 부처의 이 장관 후보 인선을 마쳤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. 사실 국회 청문회에서 이 국회의 임명 동의안, 이것이 있으면 좋겠지만은, 임명 동의안이 없다 하더라도, 이 장관은,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국회 임명 동의안 없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은, 아무래도 이 국정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지만은, 어쨌든, 이번에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장관, 이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많은 이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격전을 좀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바로 이 민주당이 이 송곳 같은 아주 그런 인사 검증을 또 예고를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. 특히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것은 외교부와 이 법무부 이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이런 거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특히 외교부는 대외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또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이 주무부처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법무부는 역시 이 검찰 행정뿐만 아니라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등 또 이렇게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 동포에 관련 업무를 또 관장하는 주요 부서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와 이 법무부 장관 이 후보의 이 면면에 대해서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외교부입니다. 박진 의원이 이제는 초대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이 됐습니다. 이 박진 의원은 이 사선, 이 중진 의원이고요. 외교관 출신입니다. 그리고 이 당내 대표적인 이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박진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한 거에 대해서 이 국내 언론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. 미국과 이 중국 사이에서 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전략적 확실성이라는 외교 기조로 급선회할 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문재인 정부의 대외 외교 정책,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안미 경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이 중국하고 한다.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다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애매모호한 그런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띠고 있다.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이 포괄적인 한미 동맹을 이렇게 강조하고 나왔습니다. 여기에 미국 통인 이 박진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외교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낙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박진 후보자는 이 최근 한미 동맹재단 이 뉴스레터에서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.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.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고 냉철하게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미중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. 지금 또 신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확실히 한미동맹의 축으로 갈 것이 확실시 보입니다. 그럴 경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, 또 이에 따른 이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 박진 이 후보에게 좀
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또 공약을 내걸었고, 외교부도 이제 찬성 입장을 내보이고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 또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인지, 여기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다음은 이제 법무부 장관,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 경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파격 인사, 파격적인 발탁이다,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, 젊죠. 1973년생입니다. 40대이고요. 현재 검찰총장인 김호수 총장보다 7기수가 아래에 있습니다. 법무부나 이 검찰 내에서 볼 때 한동훈 이 검사장의 이 법무부 장관 지명은 아주 파격적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, 또 조국 수사 등 고락을 함께 해온 이 분신과 같은 검사이다, 이런 평가가 있죠. 이 대검 이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에는 박근혜, 이명박 수사를 했고요.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도 펼쳤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윤석열과 또 이렇게 한동훈 상당히 칭찬도 하고 박수를 보내왔죠. 그러나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. 이 추미애 또 박범계 이 장관을 거치면서 한동훈 이 지명자는 4차례에 걸쳐서 좌천이 됐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수원생이 한 명도 없는 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간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한동훈 이 검사장은 서울 이 중앙지검장으로 이 발탁될 것이다, 이런 예측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니고 또 검찰총장도 아닌 이 몇 단계씩 뛰어넘고 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었다는 것, 여기에 이제는 상당히 생각에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이 윤 당선인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요,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, 이런 입장을 보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당혹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의 한수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한동훈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평가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장제원 그 의원이죠.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현재 이제 비서실장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서 이 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이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이 한동훈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. 이 서울지검장으로 만약에 여기 발탁이 될 경우 검사는 결국은 수사하는 기관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그 수사의 칼날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향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권이 없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 앉힘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가장 아끼는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동훈의 이 수사의 칼날을 비껴갈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이 한동훈 검사장을 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 낙점한 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반발이 여간 크지가 않은데요.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오고 있고 이 전쟁 선포라고 하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, 결국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검수완박,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검찰 수사와 이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
이 4월 중으로,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법안으로 확정을 하겠다,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는 172석이라고 하는 의석의 가발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이때 이 검수완박,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, 이거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,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이 검사장의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,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치권의 이 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. 그래서 국내 언론도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만은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, 뭐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우리는 문재인 정부 내내에 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이 법무부 행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을 지켜봐 왔습니다.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이 문재인 정부처럼 이 법무부가요, 또 이렇게 정쟁에 휘말리는 이런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또 자명해 보입니다. 이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죠. 출입국 외국인 정책 업무 등 중요한 이 국정 과제를 수행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이민 정책에 또 이렇게 중심에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이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때에 이 검찰 행정 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, 또 이민 정책과 관련된 어떤 국내 외국인 정책, 그리고 동포 정책과 관련된 이런 내용도 이 청문회 때 충분히 좀 들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끝으로 이 김도균 제주 한라대 교수, 전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도 지냈고요, 또 한국인민재단 이사장을 지냈죠. 제가 방송으로도 이 김도균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,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요. 이 문재인 정부처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싸우다가 이 허송세월 다 보내고 국민들은 또다시 잃어버린 5년으로 저출산, 초고령의 늪으로 빠져들까 걱정이다. 나쁜 놈 잘 잡듯이 미등록 외국인,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말하죠. 그리고 난민 신청자, 중국 동포 등을 나쁜 놈으로 보면 국익과 인권을 위한 실용 이민 정책은 물 건너간다. 지금이라도 법무행정과 코드가 맞지 않고 장관이 챙길 수도 없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다른 부처로 이렇게 분가를 시키든지, 아니면 이 법무부 위청으로 독립을 시켜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. 네, 이 시간에는 윤석열 새 내각, 그 초대 내각이죠. 인선 과정이 마친 가운데 특히 외교부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이 청문회 때에 좀 이러한 내용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